대표님이 보시기엔 그래도 국내에서 진짜 이건 경험해볼 만한 호텔이다 하는 그런 호텔이 있을까요? 침대 구성을 호텔 럭셔리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 기특하다고. 근데 베개는 이렇게 놓지 말고 이렇게 놓는 거. 그 대신 이거 아 좀 좋은데 거기 어디예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소비문화인문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 다룰 이야기는 휴가 시즌을 맞아서 호텔업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게스트로 한희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희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한희경 대표님 소개를 해보면 네. 호텔 컨설턴트라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손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호텔을 좀 몇 개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에는 뭐 조선 팰리스도 있고 판교의 그래비티도 오. 있고 네네. 대전의 오노마 호텔도 있고 조선 팰리스 완전 가까이에 있잖아요. 예 가까이 있죠. 사실 뭐 미국이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시잖아요. 네네. 국가별로 해서 좀 호텔의 특성이 있나요? 쉽게 설명하면 해외와 국내로 먼저 나는데 네. 국내의 호텔 산업이 낙후돼 있어요. 낙후돼 있어요. 예. 그게 우리가 못해서 뒤져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켓이 작잖아요. 네. 그리고 호텔 문화, 호텔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인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40만 원의 객실가가 깨지지가 않았었어요. 더 올려야 되는데. 더 올려야 되는데 네. 못 올라간 그러니까 거예요. 20만 원만 줘도 왜 집 놔두고 20만 원 주고 밖에 나가지 않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외국에서는 이게 하나의 투자 상품이기도 하고 관광 상품이기도 해서 네. 확실히 발전이 돼 있죠. 그 호텔 산업을 계획할 때 네. 그 특히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내국인의 비중도 고려를 하나요? 지금까지는 좀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이 됐나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기존의 호텔 오너들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재벌 아니면 굉장히 돈 많은 사업가인데 그들은 호텔을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다. 그래서 그 우리 집이야. 약간 약간 이런 느낌. 남이 못하는 거, 남이 감히 누가 못하는 거 나는 네, 해. 그래서 네. 외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네. ROI라고 네. 있잖아요. Return on Investment라고 네. 우린 그걸 되게 중요하게 하는데 그쵸. 우리 호텔 업계에서는 그래서 ROE라고 그래요. E는 Return 뭐예요? on Ego. 이거 나의 나의 네, 자아와 이거. 나의 자존심. 얼마든지 때려 부어도 좋아. 나 네, 이거만 쓰면 네. 있어 보이기만 하면 돼. 있어 보이면. 그럼 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데 가다 보면은 오너의 이고로 해서 갑자기 용이 있다든지 막. 용이 나타난다든지 호텔에 가서 뭔가 뜬금없이 네. 나타나면 그건 오너의 의지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 좋은 숙박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말고 네. 일반 소비자한테 좀 설득이 될 수 있게 좋은 호텔이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호텔을 모르더라고 하더라도 청결이죠. 깨끗해야 된다. 예, 이게 딱 들어갔을 때 나 여기 그냥 있어도 잠자도 돼라고 편안하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호텔이 있고 왠지 여기는 까치발 들고 다녀야 돼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청소가 왠지 잘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어디선가 꿉꿉한 냄새가 나고 이건 다 벽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시설 투자나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궁금한 게 대표님은 그냥 방만 딱 보면 이게 힐튼인지 포시스인지 하얏트인지 다 아세요? 감이 와요. 나름의 아이덴티티들이 다 있어요. 그 있고 그냥 딱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럭셔리인지 그냥 딱 눈에 띄어요. 이거 얼마짜리 방이구나. 어느 포인트에서? 저희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좀 볼 수 있는 눈을 알려주신다. 일단 화장실에 들어가서 네. 픽스처가 3개인지 4개인지 먼저 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픽스처라는 게 이 수도꼭지거든요. 네. 세면대 수도꼭지 하나, 네. 샤워 하나, 네. 욕조 하나, 네. 화장실 하나. 음. 이러면 욕조하고 세면대가 분리된 거잖아요. 근데 욕조만 있거나 세면대가 하나만 있으면 이게 3개잖아요. 꼭지가. 수도꼭지의 개수가 그 화장실에 네, 얼마나 네. 공간 럭셔리를 부분이 잘 좌우해요. 왜냐 이거 공간과 비용과 투자의 문제예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뭐 5성급 호텔에 호캉스를 간다고 하면 대표님이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권유를 해요. 단순한 일정으로 가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정. 예, 우리나라 호캉스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세요. 호캉스 가시는 분이 하루에 4끼씩 드세요.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이렇게 쓰니까 아니 호캉스 갔다 오시면 좀 쉬셔야겠어요.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은. 제가 그래요. 갔다 오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 호캉스는 쉬러 가는 건데 그렇게 가면은 사실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편안하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던지 영화를 보던지 책을 읽던지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아니면 뭐 익제큐티브 라운지에 가서 오후에 가서 차를 마시던지
라운지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예, 다음에 네. 직접 예약해서 라운지 있는 방 하셔서 어, 가셔서 어. 가보면 라운지 있는데 들어가면 좋은 게 뷔페 안 가도 돼요 아침에. 왜요? 조식을 거기 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좀 별로 좀 그렇게 상위의 룸을 예약을 해야겠죠. 엑제큐티브 라운지가 되는. 따로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음. 또 요즘엔 라운지에서 음료도 무제한으로 준다고 저희 주류. 주류. 예. 그래서 좀 약간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신다고 적자라고. 호텔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파트는 뭐고 의외로 적자를 보는 파트는 뭐예요? 돈을 제일 잘 버는 건 객실이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호텔에 에서 밥 먹는 그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뭐 예약이 안 된다는 등 이런 뉴스들이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면은 호텔의 식음료 업장이 굉장히 대박이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돈이 잘안 되나 굉장히 보죠? 적은 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느 메이저급 호텔이 있는데 뷔페, 식당, 스테이크하우스, 뭐 일식당, 커피 라운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셰프가 150명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엄청 든다. 많네요. 식음료가 골치 아프네요. 예, 식음료 골치 아파요. 호텔이 망고빙수로 돈 잘 버나요? 열심히 빙수 갈아봤자 얼마나 벌겠어. 결국은 숙박 본연의 기능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예. 오늘 비주류 경제야 본격적으로 호텔 비즈니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호텔을 둘러싼 경제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은 것 네. 같은데 재용님이 한번 실제 네. 재무제표를 보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내외 주요 호텔들의 좀 재무 상태를 네.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메이저한 호텔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호텔 신라, 호텔 신라. 그리고 롯데 가 일단 메이저일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호텔이라기보다는 리조트인데 아난티 아난티. 거기가 요즘 좀 네, 뜨더라고요. 네. 예. 일단 호텔 신라부터 먼저 보면은 이제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가 조금 이제 난해한 게 뭐냐면 난해. 네. 매출액이 이제 22년에 5조 정도 되는데요. 네. 4조 9천억 정도 되는데 4조 3천억이 그러니까. 면세점이고 네. 6,500억이 호텔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호텔 재무제표인가 물어보면 사실상 면세점 재무제표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긴 해요. 일단은 종합적으로 네. 보면 5조를 팔아서 네. 780억을 남겨요. 호텔 쪽은 6,500을 팔아서 690억.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남겨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호텔 장사하면은 대충 한 10% 남기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롯데도 비슷해서 그래요. 그래요? 롯데. 네, 롯데도 비슷한데 롯데 같은 경우는 호텔 사업부에서 1조를 팔거든요. 네. 신라보다 지점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벌어요. 네. 1조를 파는데 거기서 나온 영업이익 65억 남아요. 65 너무 적은 거 안 아니에요? 남아요. 네. 안 남아요. 왜냐하면 지점이 많다 보니까 주요 지점은 객실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네, 지방에 네. 있는 것들은 회전이 좀 덜 되는 거야. 결국은 이제 호텔 장사는 내가 이 정도 설비 투자해서 목표한 만큼 객실이 차느냐 안 차느냐의 싸움인데 22년까지는 그 객실이 만족할 만큼 차고 있지는 않다라고 전 느껴져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어쨌든 지금 좀 올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가장 큰 두 빅 플레이어를 봤는데 네. 그럼 새롭게 뜨고 있는 아난티 한번 재무제표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아난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3,250억이거든요. 2022년에 물론 규모는 앞단의 기업보다 훨씬 작은데 영업이익이 1,000억이면 1,150억입니다. 오, 매출액 3,000억에 영업이익 1,150억. 아니 이제 막 떠오르는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왜냐면 저도 의아해가지고 뭐야 하고 봤더니 참고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3,250억 중에 1,593억 절반 정도가 분양 수익이에요. 네. 분양 수익이 뭐예요? 분양 수익이 네. 뭐냐면 회원권을 팔잖아요. 회원권이요? 네. 맞아요. 네, 이분들은 건축업자인 거야. 애초에 이제 호텔로 시작한 분들도 아니에요. 네, 힐튼 맞아요. 뭐 운영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힐튼 거 하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생긴 거야. 지어서 팔면 돈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짓고 하나씩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1년에 한 1,000억, 1,600억씩 파는 거고 아마 23년에 더 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파이낸스 리즌에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음. 호텔은 투자 회수가 3년에서 5년이에요. 이건 장기간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이게 되게 이 성격이 급하시고 이제 투자 구조가 호텔에 유리한 투자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을 선호를 해요. 네. 아난티가 호텔이냐 아니냐는 저는 호텔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중한테 오픈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죠. 회원들만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럼 외국인이 와서 아난티를 갈 수 있냐? 회원권이 없으니까. 회원권이 없으면 네.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호텔이냐? 일부 사람들에게만 공개가 되는 숙박업인데 그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정말 다른 호텔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예. 아난티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한데 네. 이번에는 좀 더 근본 있는 음. 외국계 호텔 체인이랑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뭐 힐튼이라든지 메리어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어때요? 상황 알고 계시는 글로벌 호텔들의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호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호황이요? 굉장히 네. 호황이에요. 음. 코로나 이후 뭐 여행 이런 것 때문에. 예, 일단은 그 여행 그 보복 심리,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보복뿐만이 아니라 이 출장 못 간 거에 대한 보복 심리가 이래서 일단 출장을 엄청나게 다녀요. 아, 그래서 정말 그래요? 집을 떠나서 2, 네. 3주씩 다니고 있어서 제대로 집을 안 가나. 아. 그러니까 막 꼭 일을 만들어. 아시아에서 다 돌아야 되는데 왜 아. 돌아야 되는데. 보복 출장을 하는군요. 예, 아, 예, 그래서 예. 아. 이게 약간 이런 네. 이름 들어본 호텔 네. 체인들이 네. 누가 좀 가장 큰 기업이고 매출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근본을 보면 대충 이제 메리엇, 힐튼, 하얏트 요 정도가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인지도도 있고 네, 네. 재무적으로 성장한 세 개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셋 다 상장 기업이에요. 아, 그래서 네. 보면은 메리엇이 72조 시가총액 기준으로, 힐튼이 49조, 음. 하얏트가 15조라 하얏트는 좀 작긴 한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메리어트 같은 경우 27조를 파는데 4조를 남겨요. 한 17%를 남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롯데 여기보다는 훨씬 많이 남깁니다. 네, 네. 아, 확실히 역시 근본 있는 호텔은 좀 다르. 산업화된 기업은 좀 다르구나. 그러니 이- 저희가 얼마나 쫄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하면서. 여기는 기본 한 뭐 20은 남겨야 되는 거야. 재벌의 취미가 아니니까. 호텔 네. 사업했으면 20% 남겨야지. 근데 힐튼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메리어트보다 절반 이하에 11조 정도 파는데 2조 7천억을 남겨요.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24%입니다. 더 남겨요. 그런 거 보니까 아 메리엇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성급, 그러니까 프리미엄 이상도 많은데 중간 범위도 많이 파는구나.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17%를 네, 남기는구나. 다만 하얏트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이 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영업이익률 5% 나오거든요. 7조 파는데 지금 한 4천억 정도 남기는 거 보면은 아 여기는 아직은 효율이 좀 떨어지는 지점들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고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쨌든 재무제표로 뭐 네. 국내 호텔 기업도 좀 봤고 네. 이제 외국계 근본 호텔 기업도 좀 봤는데 네. 재용님이 보시기에 네. 호텔 산업을 좀 재밌게 보시나요? 아니면 좀 성장 가능성이 좀 호텔 산업 주식 시장에서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리어트랑 힐튼 주가표를 제가 이제 뒤에다 넣어놨는데 힐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200% 올랐고요. 그렇게 재미없고 메리어트도 5년 동안 27% 올랐어요. 그림 자체도 되게 플랫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치고는 막 등락이 별로 없어. 그런 거 보니까 아 저기는 결국 뭔가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전 세계의 힐튼이나 메리어트는 주요 대도시엔 다 있단 말이죠. 어차피 지을 땅도 없고 성장세는 너는 그냥 끝나는 것 같고 천천히 우상향 정도만 할 것 같아.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웬만큼의 호텔이 들어왔고 이미 꽉 찬 것 같기도 한데 이 성장의 다이나믹이 크다고 보세요, 대표님은? 저는 국내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아 이제 시작이라고 예. 보세요? 예. 더 이상 지을 땅이 많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보는 시점은 이래요. 서울, 부산, 제주 정도 지금 포화 상태라고 보는데 진정한 럭셔리 호텔은 아직 서울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제가 만약에 상해나 미국에서 회장님을 모시고 오잖아요. 네. 잘 데가 없어요. 아 모실 데가 없어 민망해가지고. 아니 네. 저기 롯데호텔 스위트 진짜 초스위트 있잖아요. 못해요. 그들이 묵는 호텔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리츠칼튼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 그러네. 지금으로 가장 럭셔리가 그러니까 몬드리안 바로 옆인데 로스우드가 굉장히 고급 호텔이에요. 네. 광화문에 포시즌 있죠. 네. 포시즌하고 로스우드하고는 거의 뭐 막상막하인데 폴시즌이 지금 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한국만 넘어오면 브랜드가 다운그레이드돼요. 깎이면서 네. 들어오는군요. 저기 여의도에 페어먼트 있잖아요. 네. 파크원에 그거 네. 굉장히 좋은 브랜드예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하향.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가격에 캡이 존재한다. 네, 그리고 올라가지 오너가 못한다. 그만큼 투자를 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네. 보시기엔 그래도 국내에서 진짜 이건 경험해 볼 만한 호텔이다 하는 그런 호텔이 있을까요? 젊은 친구들 몇몇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그 스테이 비즈니스, 그 한옥을 개조를 해서 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점수를 많이 주는 이유가 보이는 공간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열정 때문이에요.
제가 본 케이스는 패션 디자인 출신의 젊은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침대 구성을 호텔 럭셔리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해서 나중에 나랑 얘기 좀 해봐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해서 그걸 다 생각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하다고. 근데 베개는 이렇게 놓지 말고 이렇게 놓으라고. 그 대신 이거만 좀 베개만. 근데 베개 떨어뜨리지 말고 모아서 놓으라고. 거기 어디예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전주에 있는 무슨 예. 스테이예요? 어디예요? 낮잠하고 그 세 개가 있어요. 전주 네. 한옥마을 근처에. 낮잠만 찾아도 세 개가 쭉 한옥마을의 나와요. 낮잠이요. 지금까지 이제 호텔 체인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 호텔에 예약하려면 사실은 거쳐야 되는 관문들이 있잖아요. 뭐 야누자라든지 네. 호텔스닷컴 같은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OTA라고 부르는데 네. 일단 이 OTA라는 게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OTA가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의 OTA. OTA랑도 관련이 좀 있으세요, 대표님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좋아해요. 예. 왜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이 생기면서 여행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게 OTA예요. 근데 이제 OTA가 너무 이제 고대 공룡이 돼버려서 그쵸. 얘네들이 이제 거의 횡포인 거예요. 그래요? 이제는. 횡포를 많이 부리나요? 호텔한테?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OTA의 음. 수수료가 20%가 넘어요. 오우 60%나 돼요? 네, 10만 원짜리 방 팔면 OTA한테 22만 원 줘야 돼. 호텔 쪽으로는 8만 원 가고. 네. 8만 원에서 운영비 빼고 못 빼고 하면은 얼마나 작게 남겠어요. 호텔 업계에서는 글로벌 운영사와 OTA 간의 전쟁은 수년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호텔의 전략은 뭐예요? 그 OTA와의 호텔은 전쟁이 전략은 생기려면? 직접 예약을 유도하는 거예요. 앱 설치해라. 뭐 아너스 클럽 뭐 해가지고. 그거예요. 그거. 그게 더 싸요 그러면? 당연히 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OTA에서 열심히 찾은 다음에 직접 가서 예약해요. 노하우를 알려주셨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OTA가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네. 호텔스 컴바인, 뭐 네. 호텔스 닷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OTA들 중에서도 좀 소비자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OTA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립닷컴을 잘 가요. 트립닷컴이요. 예. 그러니까 트립닷컴이 중국에 생겼는데 처음에는 되게 좀 약간 별로 안 좋았어요. 자본으로 밀어붙여서 이게 대량 이 바잉 파워가 있어갖고 제가 거기 가는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 표 값이나 이렇게 제일 싼 게 올라와요. 가격 경쟁력도 제일 좋은 게 트립닷컴인가요? 저는 호텔스닷컴을 씁니다. 거기는 그냥 깔끔해요. 10박 하면 1박 줄게. 그럼 정립해가지고 1박 그냥 1박씩 쌓여요. 그래서 10박 하면은 너 그 10박 할 동안 그 평균 가격 에버리지로 1박 그냥 줄게. 직관적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OTA랑 어쨌든 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사실상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공생관계 같기도 해요. 그 애증의 관계죠. 애증의 관계. 애증의 관계. 내 물건을 팔아주니까 좋기도 한데 자꾸 뜯어가니까 싫기도 하고. 그러면 향후에 이 OTA와 이 글로벌 호텔 체인의 구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팽팽한데 글로벌 호텔 체인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 호텔이 유리하다. 네, 방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물을 가지고 네, 있으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안 주면 되지. 내가 팔면 되지. 누가 독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렇죠. 그리고 또 저렇게 그 공룡들이 있지만 또 다른 세대의 사람이 와서 더 좋은 플랫폼을 만들면 또 뺏기는 거고. 그렇죠. 그들은 계속 자기네들끼리 갉아먹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호텔이랑 OTA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재훈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진짜 쉽진 않은데 저도 대표님 말 들어보니까 확실히 알맹이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덩어리를 가진 사람을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약간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예를 들어 힐튼이나 메리어처럼 내 이름을 획득할 정도의 브랜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싸울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나이키가 아마존에서 이제 이탈한 것처럼. 다만 조금 더 그 밑에 약간 브랜드 파워가 약한 호텔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냥 OTA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지 폭정이라고 해야 되나? 억압. 점점 어떻게 보면 유저들은 계속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빈도가 점점 강해질 거기 때문에 OTA에게 점점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양극화가 좀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오늘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호텔업계 트렌드에 대한 얘기와 함께 OTA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무리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해요. 오늘 사실 그 대표님이 한국에서 호텔을 한다는 것, 한국의 호텔 시장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럼 네. 대표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한국에서 만들고 싶은 호텔의 모습이 뭘까요? 저는 한국에서 럭셔리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초럭셔리가 없다 그래서 네, 그거는 저기 자산 많으신 분들 돈 많은 하시면 분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용의는 돈 많은 있고 분이 자신의 예. 이고를 포기하고 한다 그러면 할 만하다. 동의 저기 네. 도와드릴 용의는 있는데 네. 저는 한국에서 가장 모자른 게 그 중저가의 양질의 숙소예요. 예, 그게 없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국내 관광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지방에 진짜 괜찮은 호텔 너무 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글로벌 스탠다드의 그런 숙소들을 저는 지방 곳곳에 글로벌 브랜드가 따라줘야지 외국에서도 쉽게 접근이 되고 그래야만 지역 경제가 좀 더 보탬이 되고 맞아요.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국내 관광이 외국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소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제가 전문성이 있는 게 사실 웰리스예요. 웰리스 리트릿인데 한국에는 너무나도 좋은 그 흙 속의 진주들이 묻혀 있는데 그거를 아직 우리 자체가 의식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는 백두대간이라는 게 있고 아직까지 손이 안 탄 자연 환경에서 나온 식자재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잖아요. 이런 걸 잘 해서 만들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 웰리스 리트릿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여행 이제 곧잘 다니는 편인데 이상하게 여행 갔다 오면 남는 게 호텔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나. 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일 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갔다 오면 나 거기 가서 뭐 했지 생각해 보면 어떤 호텔에서 무슨 경험을 했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그리고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보면은 네. 싸우지 않는 한은 되게 좋은 경험이 맞아요, 있잖아요. 좋은 맞아요. 추억. 남편이랑 와이프랑 박터지게 싸웠으면 네. 그럼 네. 사실 그것도 박터지게 싸운 것도 기억이 그쵸. 오래 남잖아요. 맞아, 거기 맞아. 갔는데 막 이러고. 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오늘은 한희경 대표님과 호텔 그리고 OTA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